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 5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9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중에서 설명을 못했던 이 문형을 갖고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국 학생이든 또는 외국 학생이든 영어를 원어민으로 쓰지 않은 비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영어의 기본 문형을 5형식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즉 SV, SVC, SVO, SVOO, SVOC. 이거는 한국의 경우 중학교 학생들이면 문장의 5형식, 영어의 문장 5형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다 그게 1형식은 뭐고 2형식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문형으로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즉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문형에 맞추어서 말을 해야 맞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은 조사도 생략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체에서 생략되는, 관계되면서 생략되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처음 배우거나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기본 문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강의를 할 때 그 글로벌 랭귀지인 영어와 매칭을 하면서, 즉 영어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많이 설명하고자 이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식의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국어 문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즉 주어 동사, 주어 보호 명사, 주어 보호 형용사, 주어 보호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은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즉 부사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이 부사어가 없으면은 문장이 잘 안 되는 경우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서 꼭 써야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기부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때 누구누구에게가 붙었을 경우는 부사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부사어로 써야 된다고 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즉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사어가 빠지면은 동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필수적 부사어에 목적으로 쓰이는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있는데, 이것도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거나 또는 저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목적으로 쓰고 목적 보호로 쓴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어의 문형을 7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여기에 영어와 같은 틀로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한국어에는 7가지의 문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자, 잠깐 제가 목이 좀 마르니까 한번,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영어의 5형식을 생각을 할 때 SV, SVC, SVO, SVOO, SVOC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영어는 동사가 문형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사를 알면은 이 동사에 따라서 SV인지 SVC인지 SVO인지 SVOO인지 SVOOC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 문형을 보는 거면은 전부 동사가 형용사나 동사가 맨 문장의 뒤에 나옵니다. 영어는 어떻게 되죠?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죠. 즉 물 흘러가듯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느냐, 목적어가 있느냐, 목적보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는 주어와 동사, 형용사 사이에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한국어는 닫혀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closed language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영어는 뭐냐? 반대로 오픈돼 열려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즉 물 흘러가시 따라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즉 동사, 형용사 그 사이에 많은 뭐가 들어 있다?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그룹핑을 해서 그 문장 내에서 닫혀 있는 그 구나 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좋다. 반드시 그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은 한국어의 능력이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저는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이 부분을 또 한번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즉 자, 명사 다음에 격조사가 나올 때는 조사를 이런 라운드 브레킷으로 묶는다. 그런데 이때 격조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격, 목적격, 제가 한자로 좀 씁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한자로는 되고, 그 다음에 보호. 자,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사가 그 문장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주어 subject. 그 다음에 목적은 object의 목적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러한 격조사는 종류가 있어야 될 겁니까? 종류. 자, 무슨 종류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격조사에는 은는, 이가 또는 깨서가 있는데 에서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깨서나 에서는 좀 더 나갔을 때 얘기를 드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은는, 이가가 있다. 이것만 나오면 주격조사다 할 때는 이러한 가로로 라운드 브래킷으로 묶어준다.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 여기에 따라와 주시면은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이것만 나오면은 아, 주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부사격으로 나오는 조사가 있는데, 즉 부사는 부사어에는 부사 단위 하나로 나오는 게 있고 또는 부사 구가 있고 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게 될 때 부사어는 약속입니다만은 부사고 할 때 이렇게 묶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트위스트 브래킷으로 묶어주면은 아, 이게 그 문장 내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미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미는 글자 그대로 단어의 끝, 이게 꼬리 밑자입니다. 단어의 꼬리, 즉 단어의 그 끝에 나온다 해서 어미라고 합니다. 즉 어미라고는 단어의 끝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 단어는 뭐가 있냐?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명사입니다. 즉 한자로 되어 있는 명사에 하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보조동사가 붙어서
뭐뭐 하다가 이렇게 이제 동사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 또 형용사는 어떠하다. 저기 예를 들면은 감정이 나쁘다, 오늘은 내가 마음이 슬프다, 또는 날씨가 춥다, 덥다. 특히 이제 한국어의 형용사는 요걸 하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의 형용사와 한국어의 형용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물론 같이 명사를 수식어로 하거나 명사를 꾸며주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형용사 그대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어는 형용사가 바로 명사를 수식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즉 한국어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즉 예를 드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어떻게 저기 하냐면은 자 보세요. 춥다. 뭐가? 날씨가 춥다.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죠. 자, 날씨가 춥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명사구로 만들려면은 추운 날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춥다 형용사. 이게 형용사잖아요. 그러면은 춥다 날씨가 되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즉 형용사의 관형사의 전성 어미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니은이 없어서 추운 날씨가 돼야 이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영어의 형용사와 달라요. cold weather 그러면 되는데 한국에는 춥다 날씨가 안 되고 추운 날씨로 이렇게 변해져야 된다. 바꿔져야만이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관형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관형이라는 것은 갓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관형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떤 형태로 꾸며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문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나는 했죠. 나는 대명사예요. 너는 주격조사를 해서 이 나는이 돼가지고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꽃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목적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고 요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미꽃을 좋아한다. 요게 뭐냐? 좋아하다, 싫어하다 동사가 되죠. 그래서 장미꽃을 좋아한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수식해줍니다. 뭐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는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으로 바뀌어야만이 이 명사를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름답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다라고 하는 어미가 이렇게 운으로 바뀌어서 장미꽃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을 해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은는이가 을을 이가 또는 에게 에서와 같은 이러한 조사를 이제 외워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주격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또는 부사로 써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에 있을 때마다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어미가 활용되는, 즉 어미가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강의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뭐 가기 때문이니까 가니까 가봐라, 가면은 가자, 그죠? 이와 같이 어미의 변화하는 것을 갖고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장의 5형식은 한국어의 7형식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들한테는 꼭 이거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냐? 주동, 주보명, 주보영, 주보동, 주목동, 주목목동, 주목보동, 이와 같이 그걸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이게 어떠한 문형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론 이게 원어민의 경우는 익숙치 않을 경우도 있지만은 어려운 문장을 읽거나 전문 서적을 읽을 때는 꼭 필요한 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하고,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가미지의 한국어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소신껏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더 재미있는 토픽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